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프리타지 크리슈나지 지음. 춤이란 옮김. 프롤로그.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보니 건조하던 공기가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다. 멀리서 젖은 땅 냄새가 산들바람에 실려온다. 머리 위로 큰 먹구름 2개가 몰려오더니 무거운 몸을 털고 가볍게 제 갈 길을 간다. 지붕에 고여있던 빗물이 마당 웅덩이로 흘러내린다. 개구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울자 다른 한 마리가 대답하고 급기야 개구리 떼가 합창을 한다. 나는 벅찬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사방에서 환희가 넘쳐나다가 이내 곧 마음이 깊고 고요해진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무담당 이사가 전화를 해왔다. 곧 출시될 명상 앱에 대해 논의할 게 있다고 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내면은 여전히 고요한 채. 삶은 왜 항상 수월하지 않을까? 깊고 충만하고 윤택한 관계를 맺기는 왜 이리 어려울까? 왜 성공은 더디고 힘들까? 왜 행복은 한순간일까? 아이들이 해맑게 웃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 일을 잘해서 박수를 받을 때는 기쁘지만 왜 금세 불안해지고 걱정이 몰려오고 의심이 들까?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깨어나고 싶어 셀 수도 없이 많은 전략도 짰다. 그리고 전통 수행법이든 그때그때 유행하는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꿈꿔왔던 삶에 더 가까워졌을까? 일시적인 효과뿐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건 좋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벗어나 그 어떤 기술보다 더 큰 힘을 깨닫기 바란다. 이 힘이 위대한 부와 사랑이 함께하는 삶을 창조해 줄 것이다. 그러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당신은 그 힘을 열기만 하면 된다. 바로 변형된 의식의 힘 말이다. 단순한 정신훈련이나 습관 바꾸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당신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 그러니까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기 바란다.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다르게 경험하기 바란다. 잠시 생각해보자.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뇌 부위를 깨워 활력을 되찾는다면?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의 기회가 보인다면? 그리고 마침내 시간과 행운이 당신 편임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의식이 그토록 강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당신이 크리슈나지와 내가 지난 3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당신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해할 것이다. 30년 전 시부모님인 슈리가 바가반과 암마는 사람들이 생존만 하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원니스라는 영성기관을 설립했다. 20년 후 크리슈나지와 나는 의식의 변형을 위한 철학 명상학교 원월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리고 2년 전 시부모님이 원네스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우리는 원네스와 원월드 아카데미를 합쳐 ONO 아카데미를 만들었다. 우리는 ONO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관계를 만들고 피해를 주지 않고도 성공하고 두려움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치며 수천 명을 도왔다. 참여자들은 단절에서 연결로, 분리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고요히 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한 개인으로서, 한 가정 혹은 기관의 일원으로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오에노 아카데미는 정착하여 수행하는 아슈람이 아니라 참여자의 역동적 배움에 집중하는 교육기관이다. 청소년, 청년, 가족, 구도자, 부어의 의식적인 창조자, 의식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리더를 위한 수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 적용한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전략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의식의 힘을 깨울 때 마법처럼 달라지는 인생과 뒤따라오는 통찰들을 비교하면 그런 전략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금세 깨닫는다. 이 책을 인간 의식의 놀라운 잠재성을 깨우는 안내서로 삼기 바란다. 우리는 깊은 지혜의 원천에 접근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행복이나 성공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복과 성공을 원해 그토록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만 행복과 성공은 마치 차 한 잔도 같이 하지 못하고 가버리는 손님처럼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의식의 큰 힘에 채널을 맞추는 데 필요한 4가지 신비로운 비밀을 공유하려 한다. 그 각각의 비밀을 말한 다음에는 꿈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들, 의식의 드넓은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교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당신이 따라야 할 인생의 여정을 하나씩 알려줄 것이다. 의식이 전환될 때 가장 좋은 점은 크리슈나지와 내가 아름다운 상태라고 부르는 존재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상태의 삶은 애쓰지 않아도 되기에 즐겁다. 이 상태의 삶에서는 인생의 기회들이 저절로 찾아온다. 어쩌다 만난 사람이 친구가 되고 나를 도와준다. 아니, 당신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다. 꼼짝할 수 없어 답답했던 느낌은 이제 없다. 그리고 직관이 깨어날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사실 간단하다. 세상에는 2종류의 존재 상태가 있는데 바로 고통의 상태와 아름다운 상태이다. 고통의 상태는 당신 주위에 혼돈의 에너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상태는 당신의 삶에 조화로운 일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과연 어느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물론 이 선택이 전부는 아니다. 아름다운 상태에서 살기로 했다고 해서 늘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선택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먼저 고통의 상태는 되게 무의식적이라서 그 뿌리가 깊다는 것부터 이해하자. 이 뿌리는 유전적으로 출생 전에 혹은 유년기에 또는 그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 고통의 상태에 있으면 고요도 기쁨도 용기도 온전함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극복 가능한 상태이다.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상태가 계속 찾아올 것이고 결국 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상태로는 물질적 부도, 행복도, 사랑도 유지할 수 없다. 절박함이 때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룬 성취는 순간의 만족만 줄 뿐이다. 기껏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고도 도무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 수 없어 방황하며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명상, 기도, 화려한 휴가조차도 화산을 꺼보겠다고 던지는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위로 그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크리슈나지와 나는 아름다운 상태의 힘에 대한
우리와 아카데미 참여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 그들은 지속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직업을 구하거나 성공을 이루는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이루었다. 물론 이 책에서 소개한 우리 학생들의 이름과 국적과 배경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바꾸었다. 하지만 이들이 깨달은 것과 경험의 진실은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 책을 읽으면 곧 알게 되겠지만 의식 변형에 관심이 있다면 살아가고 사랑하고 성공하는 데 애쓸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신비한 비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그 길에서 온 우주가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마법 같은 싱크로니스티로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싱크로니스티란 우연처럼 동시에 발생하는 행운을 말한다. 그 여정을 이제 함께 시작해보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하나 하고 싶다. 이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기 바란다. 이 책은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은 음미하며 읽어야 한다. 이 책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문장에 숨어있는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매일 더 큰 충만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적당히 나누어 매일 명상할 때 읽어보는 것도 좋고 늘 가지고 다니며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책에 질문이나 감상을 써 넣어가며 당신만의 책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럼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점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 장을 다 읽고 나면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어떤 감정이나 통찰이 일어나면 적어두자. 의식의 힘을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마련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적어두자. 나의 깨어남. 프리타지와 나는 당시 5살이던 딸아이 로카와 함께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빅베어 호수로 향했다. 때는 2009년 봄이었다. 고대하던 휴가였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이 함께 빅베어 호수를 품은 산, 그 정상에 올라 경치를 만끽했다. 수정처럼 맑고 파란 빅베어 호수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호수 위로 눈 덮인 산과 하늘이 그대로 빛이었고 금줄기, 은줄기 같은 물줄기가 태고의 표면을 가르고 있었다. 폐에 가득 차오르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높은 산이라 기온이 떨어질 건 알았지만 눈이 녹아 만들어진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차가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깨어났다. 몇 분 후 고요를 가르며 흥분한 로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나 저거 봐요. 난나는 남인도에서 아빠를 뜻하는 애칭이다. 로카가 내 팔을 당기며 보트 정박지를 가리켰다. 마침 제트스키 2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프리타지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렇게 열광하는 딸에게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는가. 로카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는지 제트스키 강사도 지나치게 명랑하였다. 강사는 기본 사용법을 설명한 후 이렇게 물었다. 구명조끼 필요하신가요?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진 터라 나도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30초쯤 지났을까? 프리타지가 팔꿈치로 나를 살짝 찌르며 말했다. 우리 구명조끼 입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연히 입어야지. 심지어 프리타지는 수영도 못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제트스키를 탔다. 내가 시동을 걸 때도 강사는 뭐라 지시사항을 전달했지만 엔진 소리와 로카의 환호성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다. 강사는 너무 빨리지 말고 급커브는 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제트스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뒤집히면 7분 안에 똑바로 세워야 해요.
안 그러면 가라앉아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출발했다. 난나 더 빨리 더 빨리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로카가 재촉했다. 이미 꽤 멀리 온 것 같았지만 호수는 넓었고 그대로 계속 가도 될 것 같았다. 나는 로카와 프리타지에게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고난도의 주행을 해보기로 했다. 그러면 멋진 파도가 생길 것 같았다. 그런데 멋진 파도 대신 제트스키가 뒤집히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호수에 빠지고 말았다. 물속은 깜깜했다. 프리타지가 내 옷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게 느껴지자 온몸에서 공포가 일었다. 로카는 어딨지? 발버둥 치며 수면으로 올라와 보니 프리타지와 로카 둘 다 단단하게 조여맨 구명조끼 덕분에 이미 떠올라 있었다. 프리타지는 폐에 물이 들어갔는지 숨을 헐떡였다. 그녀가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내 마음도 심하게 요동쳤다. 프리타지와 로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어쩔 뻔했어. 둘을 안정시키고 안심시키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로카가 좀 더 빨리 안정되었다. 칸나, 이거 어떻게 다시 뒤집죠? 칸나는 인도 크리슈나 신에 대한 존칭이며 여기서는 크리슈나지에 대한 애칭으로 보인다. 프리타지가 소리쳤다. 강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 생생하게 귓가에 울려 퍼졌고 나는 다시 긴장했다. 전복된 지 이미 7분이 다 된 것 같았고 제트스키는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었다. 우리는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얼음물 속에 있었다. 휴대전화도 다 젖어버렸다. 안전수칙을 하찮게 여기던 강사라면 우리를 이렇게 이미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거란 생각이 어렵지 않게 들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또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이 차가운 물 속에서 떨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제트스키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뒤집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가라앉지도 않았다. 구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용케 피한 것 같았다. 그럼에도 내 마음속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무엇보다 무책임한 강사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분노했고 책임자에게 항의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발버둥 쳤다. 질문들이 두서없이 빠르게 떠올랐다. 왜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났을까? 나쁜 카르마 때문에? 우주가 우리를 위해 계획한 게 있어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건가? 이런저런 대답을 다 짜내어 보았지만 그 어떤 대답에도 내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 사건이 진짜 우주적 계획이나 내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화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더 이상 의문도 들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은 대체 뭐지? 나는 언제든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편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 슈리 바가바는 원네스라는 영성단체의 창립자이자 영적 지도자이다. 아버지가 이끌었던 영적 움직임의 중심에는 딕샤 현상, 즉 원네스 블레싱, 하나의식 축복이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황금빛의 거대한 구체가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고 그때부터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고 명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행복한 관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했다. 나도 그 학교의 학생이었다. 아버지가 그 황금빛 구체를 보지 못한 지 15년이 되던 해에 내가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11살이었는데 전에 한 번도 듣거나 경험하지 못한 의식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갑자기 나에게서 내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전이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지 물었고 나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다. 내가 그 의식 상태를 보내면 다른 사람도 그 황금빛 구체를 보았다. 그 황금빛 구체를 누구는 신이라 했고 누구는 사랑이라 했고 누구는 신성이라 했다. 이런 특별한 유년기 덕분에 나는 삶의 신비를 탐구하는데 결코 주저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토록 절박하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본 건 그날 그 호수에서가 처음이었다. 막상 차가운 물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자 안타깝게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그 어떤 설명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무능한 강사를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다. 결정적으로 그는 제트스키가 뒤집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정보를 깜빡할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경솔할 수가 있지?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그렇게 큰 소요가 자리 잡은 적이 없었기에 무척 이상한 경험이었다. 이런 내면의 혼란이 너무 불편해서 나는 크게 결심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민낯의 진실 하나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이 우주, 내 팔자, 그 제트스키 강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탄다는 사실에 흥분해서 구명조끼조차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프리타지가 아니었다면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바로 그날 내 가족을 모두 잃었을 것이다. 그 진실을 보자 미친 듯이 날뛰던 내면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어서 커다란 비움의 과정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 힘들 때마다 들어가곤 했던 모든 피난처들, 불행할 때마다 위로를 받곤 했던 이 모든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 더는 그것들의 안락과 안도감을 기댈 수 없었다.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 어디로? 나는 알지 못했다. 무엇을 향해서 돌진 중인지. 하지만 내면은 더할 나위 없이 고요했고 바로 그때 모든 괴로운 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내 온 존재를 통해 뿜어져 나왔다. 바로 모든 괴로움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마침내 나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모두의 괴로움을 이해했다. 나는 인류의 괴로움을 목격했다. 그때 더할 수 없이 명백하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 때문임을 이해했다. 걱정, 불안, 슬픔, 불만, 분노, 외로움 등 이 모든 것이 결국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맴돌 때 일어난다. 강박적인 자기 집착의 저주에서 풀려날 때만이 스트레스와 불행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깨닫자 온몸의 신경세포가 요동쳤다. 이쯤 되자 경험자로서의 나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곳에는 고통받는 사람도 고통받지 않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 자신의 가족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던 크리슈나지도 없었다. 다시 말해 분리된 자아가 없었다. 나는 무한했다. 프리타지, 로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 일어났다. 그들과 나 사이, 대지와 그 대지에서 나온 나 사이에 경계가 없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부모들까지 나 이전의 모든 세대가 보였다. 내 혈통만이 아니라 태초 이래 인류의 역사도 보였다. 그곳에는 분리된 존재도, 분리된 물질도, 분리된 사건도, 분리된 힘도 없었다. 드넓은 바다와 하늘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었다. 내가 우주였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다. 그것은 크나큰 과정이었고 그 과정 안에서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으로 존재했다. 일자, 더 원, 성, 더 세이크리드, 힌두 문화에서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신성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신성은 나와 분리된 경험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분리는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물속에 고작 25분 정도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은 마치 평생 지속된 것 같았다. 그리고 프리타지와 로카가 구조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커다란 열정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걸 느꼈다. 나는 내가 방금 경험한 것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찾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자신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주변 세상과의 전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삶을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나는 아름다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모두의 운명임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보았다. 이 길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 책에 담긴 모든 비밀과 인생 여정은 한국의 교육 환경 가운데 매우 치열한 경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와 특히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치열한 경쟁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큰 혼란을 겪고 있더라도 책을 다 읽어갈 때쯤이면 눈앞이 명료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생 여정이 자신을 사랑하는 삶과 평화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며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부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부디 도전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당신의 삶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능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삶을 향해